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유자라면은, 공유자에 불과하다면은 이 특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매매를 특정 부분을 했어요. 특정 부분을 매매를 했는데, 근데 그 전제는 지금 그 A라는 사람이 이 특정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로 2분의 1을 이렇게 샀거든요. 지분을. 그런데 매매 대상은 특정 부분을 샀는데, 그러면 그 매매 대상, 이거 안 산 부분은 매매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매매 대상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산 사람 입장에서 뭘 취득했느냐? 뭘 취득했겠습니까? 이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죠. 이게 A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의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까지는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만 등기가 이전은 가능하고, 예. 실질적인 물건 자체는 매매가 안 된다, 그냥 그 얘기네요. 불용하다는 말이, 예.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은 넘어가는데, 예. 물건 자체는 쪼갤 수 없으니까 안 넘어간다, 그런 의미인가요? 특정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정화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야죠. 그러니까 지분 2분의 1 등기는 넘어간다는 그 해석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게 그 지분 2분의 1을 넘겨봤더라도 그 두 사람이 A하고 이렇게 매수한 사람이 약속한 부분은 그냥 관념적인 2분의 1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는 거거든요. 그죠? 매매 대상 자체가 이건데, 이걸 샀는데 여기에서 뭘 취득했느냐? 여기서 2분의 1 지분을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에서만 그 계약의 효력은 있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공유물의 처분, 변경, 이런 부분은 다른 동의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유자의 처분은 그 법률상의 변경, 물건을 판다든지 하는 그런 법률상의 변경을 의미하는 데 반해서 이 공유물의 변경이란 것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런 법률상의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의 변경, 물리적인 변화를 가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개념상으로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 보존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관리행위란 게 뭐냐?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까지는 이르지 않을 정도로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로서 결정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그냥 관리 행위를 하면 돼버리죠. 그리고 과반수여야 되기 때문에 지분 2분의 1만으로는 관리 행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간에 다른 관리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지금 2분의 1 이상이어야만 관리 행위가 가능하다,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 약속들은 그 공유자들 간에 유효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 관리 행위가 어떤 것이냐? 이제 구체적인 예를 조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거나 공유자 중 특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공유물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임대차 계약 등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 이런 것도 관리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뭐 세입자가 있다. 그런데 그 세입자를 내보내는, 나가 이렇게 할 때도 그게 소수 지분권자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 행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71년 그 대법원 판결도 뭐 비슷한 취지입니다. 공유자 간의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 이런 것도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공유자는 그 토지 일부라고 하더라도 공유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68년 사례도 공유자들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공유 건물에 대한 관리 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 관리 권한 위임을 해지당하기 전에 한 건물 사용 대차 계약. 그러니까 관리 위임을 받은 사람이 과반수권자에게 관리 위임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용 대차네요. 사용 대차.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그 관리 권한을 위임을 해지당한 후에도 당연히 이 계약이 실효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계약은 일단은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은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47페이지 91년 사례입니다. 이 공유토지인데요. 도로보다 높은 공유토지가 도로보다 높은 부분이 있어서 이걸 굴착해서 도로하고 같은 높이로 정지하는 공사, 이런 그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걸 했는데 이것은 공유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공유물의 관리 행위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3분의 2 지분 가진 사람이 이거 굴착해가지고 정지 작업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A다 라고 할 때 A하고 어떤 공사업자하고 그런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사업자가 누구한테 돈 청구를 할 수 있느냐? 3분의 2 지분권자인 A하고 했는데 3분의 1 지분권자인 B한테도 돈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계약관계상 계약 당사자는 A일 뿐이죠. A일 뿐입니다. 그게 이제 관리 행위로서 그 사람들 간에, 공유자들 간에는 관리 행위로서 유효하다. 이런 의미이지, 계약관계에서는, 그 공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서는 A만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A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돈 달라. 예. 다만, A가 이제 돈 부담을 하고, 그것을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서 B한테 너 3분의 1 부담해. 내 3분의 2, 너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부담해. 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 대법원 사례. 이게 아까 관리라는 것은 이제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용 수익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례는 지금 다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처분이나 변경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2001년 대법원 그 밑에 부분 보시면은 예컨대 다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나대지에 새로 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다.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해버리면 그것은 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처분 변경의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그건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건물을 무시하고 건물을 만약에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 지은 부분은 적법하지 못한 게 되죠. 뭐 철거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아마 그런 그 차원에서 아마 건물 철거 분쟁이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95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매 관련해서 일어났는데요. 지금 원래 이 토지가 이종모의 소유였는데 이 토지를 지금 그 원고하고 이제 그 상속인들 이씨성을 가진 이런 이모씨 형제들이 쭉 이렇게 상속을 받았죠. 그래서 이때 그 상속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은 아마 김장모란 사람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하기를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이 김장모 앞으로 건물을 짓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답니다.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쭉 쓰고 오다가 이 김장모의 건물 소유권하고 김장모의 토지 지분이 피고 앞으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피고 앞으로. 그러니까 피고가 김장모의 건물 소유권과 김장모의 토지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원래는 피고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였겠죠. 그죠? 다 아는 사이로서 이렇게 하다가 이 김장모가 아마 건물 짓는데 그냥 뭐 무상으로 짓거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김장모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경매로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변심을 한 거예요. 변심을 해서 원고가 나머지 사람들 이게 지분들을 다 인수받아서 이거를 철거를 구한 겁니다. 철거를 내 땅 위에 철거해라. 아마 이게 김장모 지분이 아마 소수 지분이었겠죠. 그러니까 철거하라 이렇게 구한 데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그 논리가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논리거든요. 요지를 한번 읽어보면은 원래는 지금 이게 공유자들 간에 공유물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특약을 이렇게 원래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김장모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짓게 해서 쓰자 이렇게 했는데 이 특약이 이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 이 김장모를 특별 승계한 피고한테 대해서도 같이 미치죠. 그런데 그대로 미칠 수는 없어요. 그대로 미칠 수는 없고 이게 265조에 따라서 그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한 후에 공유자가 변경이 있고
변경이 있으면은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이렇게 무상으로 쓰게 했는데, 이제는 안 줘야겠다, 이 사람한테. 라고 해서, 그거를, 그 특약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사례는 결과적으로 그 철거 청구를, 여기에 대한 철거 청구를 기각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특약을, 공유자 변경이 있을 때 특약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런,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근데, 이 등등 이렇게 그동안의 사정들을 쭉 보면은, 김장모의 지분이 피고한테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걸 그 공유자들 간에 기존에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땅을 그냥 쓰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특약이 변경할 만한 굳이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쓰게 하는 것이 맞다. 특약을 변경 못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